이번에는 우리가 유닛 2장 데이터베이스 체인지 번들링,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을 번들 처리, 즉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 인서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업데이트가 발생하고 이 시점에 또 인서트 발생하고 이 시점에 모디파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이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최종적으로 다 반영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때 반영해야 될 거는 이 네 덩어리를 한 방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덩어리, insert, update, insert, modify 이 네 덩어리 중에서 하나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다 취소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개가 다 전혀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야 되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번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얘를 번들이라고 합니다. 번들. 여러분 이 번들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그룹핑을 해서 즉 번들로다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SAP에서 이제 LUW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LUW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없네요. LUW가 Logical Unit of Work의 약자입니다. 뒤에서 나올 것 같지만 Logical Unit of Work의 약자죠. 그래서 LUW는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예요. 물리적인 단위가 아니라 논리적인 단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인지들이야. 어떤 것들 논리적으로다가 함께 처리되어야 돼. 그죠? 셋 중에 하나라도 처리하다가 하나, 둘, 셋. 이 세 개는 논리적으로다가 처리되려면 다 처리돼야 되고 처리되지 않으면 다 처리가 안 돼야 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체인지 2는 성공했는데 얘네들은 하다가 실패했어. 그러면 체인지 2도 처리하던 걸 취소해야 돼. 번들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다가 all or nothing principle이라고 한다는 거죠. 되면 다 돼야 되고 안 되면 저 번들 안에 있는 건 다 안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all or nothing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안 돼. 다시 한번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되고 두 개는 안 돼.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되고 하나는 안 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번들 처리를 완벽히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LUW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LUW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Logical Unit of Work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딱 constant status, 즉 봉인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그래서 현재 상태로 다 봉인이 되어져 있다가 변경사항이 이렇게 하나씩 발생했어. change 1 변경사항, change 2 변경사항이 발생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intermediate status라고 하죠. 중간 단계 상태. 프로그램이 쭉 흘러가다가 변경하고 또 로직이 쭉 흘러가다가 변경을 수행했는데 곰곰이 로직이 돌다 보니까 다 취소해야 되겠어. 앞에 했던 걸. 그럼 뭘 하면 돼요? 롤백이라는 걸 통해서 원 상태로 다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직이 프로그램,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하나의 그러니까 LUW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새로운 LUW가 열리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한 걸 테이블에 즉 컨시스턴트한 스테이터스로 변경하고 싶어. 최종 반영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뭘 쓴다? 데이터베이스 커밋을 쓴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이 누구예요? SAP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영역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영역. 데이터베이스 영역에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다가 확정을 하려면 커밋.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변경한 걸 취소하고 싶으면 롤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커밋을 한번 하게 되면, 그죠? 커밋을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롤백 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이미 최종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LUW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Logical Unit of Work.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반드시 두셔야 될 건 뭐냐면 LUW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SAP LUW라는 게 존재하고, 선생님이 지금 코가 안 좋네요. 그다음에 DB LUW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LUW는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병행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가 병행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LUW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LUW라는 건 이제 두 곳에 존재하는 거죠. SAP 영역에도 LUW가 존재하고 데이터베이스 쪽에도 LUW가 존재하고, 이쪽은 약간, 이 위쪽은 상당히 논리적인 부분이고 논리적인 파츠고, 또 하단은 어디예요? 얘는 물리적인 파트예요. 물리적인. 그렇죠? 파트가 틀리다는 거죠. 한쪽은 논리적인 파트, 한쪽은 물리적인 파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SAP에서 이렇게 변경사항이 발생한 거, change 1, change 2, change n에서 SAP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들을 결국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LUW에 실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SAP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의 SAP LUW를 어디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LUW에 포함시키는 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시험에도 여러 번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SAP LUW는 여러 개의 변화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SAP LUW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LUW에다가 우리가 포함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거 우리가 거슬릴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을 수밖에 없어. 그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물리적인 영역이야.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다가 늙는 걸 약간 늦출 수는 있죠. 어떻게? 잠 많이 자고 밥 잘 먹고 화장품 잘 바르고 세안 잘하고 하면 물리적으로 다 늙을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다 늙는 거를 조금 지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컨셉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LUW는 물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얘는 거슬릴 수가 없어. 여기를 거슬러선 프로그램 짤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LUW가 이렇게 있다. 그죠? 얘는 DBLUW예요. DBLUW. 그다음에 얘도 DBLUW. 이렇게 DBLUW가 있어. 근데 여기 상단에 SAP LUW가 이렇게 거쳐 있다. 이렇게. SAP LUW가 이렇게 거쳐 있어.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SAP LUW는 프로그램의 영역이야.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전체가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다 안 돼야 돼. SAP LUW니까. 이 안에 있는 영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변경 사항이 all or nothing. 되려면 다 되고 안 되려면 다 안 돼야 돼. 근데 지금 SAP LUW가 어디에 거쳐 있어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LUW가 거쳐 있어. 얘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덩어리 하나 단위밖에 all or nothing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요 앞에 거 all or nothing, 뒤에 거 all or nothing.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도 뭐라고요? 하나의 SAP LUW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LUW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LUW에다가 하나의 SAP LUW를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SAP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CS 아키텍처, 즉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면 이쪽이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SAP V가 동작하는 곳이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하단이 이제 서버가 되겠죠. 그렇죠? 이 하단이 이쪽이 당연히 이제 서버가 됩니다. 그렇죠? 서버는 보시는 바처럼 두 가지 영역으로 다 나누어지죠. 어플리케이션 서버랑 하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러면 우리가 SAP 화면에 와서 여러분이 SE11, 예를 들면 뭐 아밥 딕셔너리를 가건 SE38 해서 뭐 아밥 에디터로 가건 하나의 SAP에 있는 하나의 워크 프로세스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워크 프로세스와 1대1로 다 완벽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트 풀 방식이라는 거죠. 이쪽 워크 프로세서가 살아있으면 하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워크 프로세서도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쿼리를 던지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select라는 부분을 만약에 던지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 연결되어져 있는 이 연결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완벽히 둘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이얼로그 워크 프로세서,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워크 프로세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워크 프로세서랑 1대1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게 만약에 4개면 여기도 당연히 4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릿속에 반드시 두셔야 되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랑 1대1이다 라는 게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워크 프로세서가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다가 반납이 되면, 그죠? 기존에 밑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워크 프로세서에 있던 영역도 같이 반납이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항상 둘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마치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아기가 우리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이 두 개는 완벽히 1대1로다가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디스패처에 대한 역할은 이미 아신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용자가 SAP GUI에서 아밥 딕셔너리 좀 나 이동하게 해줘. SE11로 갈 거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디스패처가 현재 이 놀고 있는 워크 프로세서 중에서 한 명을 할당을 탁 받아서 SE11 좀 네가 좀 처리 좀 해줘 라고 하죠. SAP 시스템은 모든 정보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가가지고 뭔가 요청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워크 프로세서랑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워크 프로세서랑은 1대1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플리탄 커밋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임플리시트하다라는 거랑 익스플리트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알으셔야 되는 거죠. 임플리트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다가 얘는 뭐라고요? 암시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암시적인 거. 묵시적인 걸 임플리트하다고 하고, 익스플릿은 영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눈빛으로 이렇게 째려봐. 그런 건 묵시적인 거죠. 눈빛만 봐도 제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로다가
야, 나는 뭐 싫어 라고 딱 얘기하면 얘는 명시적인 거예요. 익스플릿한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최종 반영을 하는 거, 즉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한 내역들을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반영을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묵시적으로다가도 반영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다도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영어로 다 얘기하면 임플리시트하게 반영도 할 수 있고, 익스플리시트하게도 반영할 수 있고,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SAP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그죠? 화면이 스크린 1번에 있다가 스크린 2번으로다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지는 시점에, 그죠? 결국 화면이 변경되어지는 시점에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1번 화면에 PAI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에 PBO를 통해서 두 번째 화면이 사용자 구위에 나타나는데,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임플리트한 DB 커밋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임플리트한 DB 커밋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화면을 처리해 주는 건 누가 처리해 줘요? 워크 프로세서. 해당 워크 프로세서랑 누구랑 1대1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데이터베이스 LUW랑 데이터베이스 워크 프로세서랑 1대1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화면이 바뀌는 순간에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SAP 영역의 워크 프로세서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화면이 바뀌면. 그렇죠. 워크 프로세서도 바뀌는 거예요. 워크 프로세서가 바뀐다는 건 이 워크 프로세서랑 연결되어 있던 이 데이터베이스 LUW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LUW를 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임플리트한 커밋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임플리트한 커밋을 발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고, 익스플리트한 커밋은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여기 얘는 익스플리트한 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commit work이라는 명령어를 써준다. 프로그램에서. 그건 명시적인 거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임플리트한 커밋이 발생하는 경우, 익스플리트한 커밋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리트한 커밋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commit work이라는 걸 호출하거나 함수 중에서 db comm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라고 하면 걔는 이제 명시적인 건데, 묵시적인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바뀌었을 때 유식한 말로다가 다이알로그 스텝이 변경되면 묵시적인 커밋, 즉 임플리트한 커밋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원격 함수, RFC 함수를 호출해도 묵시적인 커밋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콜 트랜잭션이나 리부트 트랜잭션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다른 트랜잭션을 호출하게 되거나 다른 트랜잭션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때도 임플리트한 커밋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다이알로그 워크 프로세서를 wait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잠시 세우면 그때도 임플리트한 커밋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트한 커밋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교재에 여러분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다가 명시적인 취소, 즉 익스플리트한 롤백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그렇죠. 롤백 웍이라는 걸 썼을 때. 그 다음에 묵시적인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분 언제예요? 그렇죠. 메시지 A나 메시지 X를 썼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메시지 A나 메시지 X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 두 케이스를 반드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번들 처리를 하기 위한 우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 그죠? 익스플리트한 커밋이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익스플리시트한 롤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임플리시트한 커밋이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오타가 있죠? CIT,
또 반대로다가 임플리시트한 롤백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